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의 승패를 갈랐던 건 제갈량이 불러온 동남풍이었죠. 주유가 아무리 완벽한 화공 전략을 짰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조조의 대군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지금 리플 XLP는요. 기술과 법적인 명확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배를 띄워놓고 결정적인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랑 차기 연준 후보들이 예고하고 있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바로 그게 동남풍입니다. 거센 돈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이 준비된 리플 XRP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서요. 거대한 불길처럼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는요. 지금 역사적인 전례 없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마가노믹스랑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마가노믹스 경기 부양책이랑요. 이 통화정책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 연준의 기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강력한 두 주체 간의 갈등은 금융시장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대립의 본질과 향후 파급 효과를 구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 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 변화는 야무화폐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비트코인과 XRP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 M2 공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랑 통화 완화를 시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요. 이 막대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된다. 그렇다면 금,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이 동시에 강력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XRP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주요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리플의 기술들이 전원의 핵심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 기술은요, 이 송금인 측에서 사전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즉시 국경 간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미국 수출을 촉진하면서 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확대됐을 때 국제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XRP 기반의 ODL 거래도 증가하겠죠. 게다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기업들은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할 거예요. 이때 ODL의 3에서 5초 정도 송금 속도가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앞서는 장점이 될 겁니다. 아울러 가지고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 측에서 RLUSD를 사용하면은 XRP 결제 흐름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연준위원 크리스토퍼 윌러 측에서 추진해왔던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까지도 완료된다. 그렇다면 RLUSD는 사실상 연준 승인 결제 수단 수준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리플의 RLUSD를 통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은 겉보기에 견고해 보였었지만요. 이 내부적으로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과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이 그동안 매파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랑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가 금리 인하까지도 촉구했어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반대표를 낸 것 자체가 연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세로 올랐었던 물가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 부근에 도달했다라면서 이게 금리 동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 하락세는 맞겠지만 이 실업률이 4%대 중반대로 올라가고 노동시장의 미세한 균열이 심화되면서 미국 연준 내부에서 긴박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기 둔화 징후를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연준 내부 의견 분열 자체가 현재 경제 전망의 불투명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트럼프 행정부랑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의 생각을 미리 시장에 흘리는 이른바 그림자 연준 의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마치 다음 의장 후보의 발언들이 연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전략의 목적은요. 이 시장의 관심을 현재 연준 기조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메시지에 집중시켜가지고 이 통화정책이 미리 완화되는 이런 방향성으로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25년 중반부터 헤셋과 리더 등의 차기 의장급 인사들은요.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고, 이 채권금리는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선제적인 구두 개입 역할을 하는 셈이겠죠. 이렇게 그림자 의장 전략들이 현재 미국 연준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케빈 헤셋 NEC 위원장입니다. 이 트럼프식 경제정책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헤셋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연준을 오즈의 마법사처럼 모호한 커튼 뒤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라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 연준이 이 불투명한 합법으로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건데요. 헤셋의 해법은 여기서 분명합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을 수학적인 공식과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건데요. 연준 독립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이 신비주의를 벗기면은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연준이 정치에 종속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햇셋의 경제 철학은 공급주의입니다. 이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본격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과거 저서에서는 다우 36,000에서 이 주식시장이 금리 변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남기면서 이 대규모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햇셋이 의장으로 임명이 된다라거나 이 실질적인 권한까지도 행사하게 된다면 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기 부양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기조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약달러 같은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 XRP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햇셋 체제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낮아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예고된다는 점이 시장에 훨씬 더 각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CIO는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릭 리더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내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면서 50bp 이상의 파격적인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리더 측에서는 현재 금리가 경제 체력에 비해서 훨씬 더 지나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비커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햇셋과는 다르게 리더는요, 이 데이터를 중요시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정책들을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즉 현재 비둘기적인 성향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또 다른 특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인데요. 월가 대표 채권 전문가인 리더는 이 비트코인을 내구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하면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격 인정을 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었고, 실제로 블랙록 내부에서는 XRP 현물 ETF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리더가 연준이나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은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할 경우에 기관 투자자가 자금이 되고 유입되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햇셋의 꿈이 경기 부양이라면은 이 리더의 꿈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명 햇셋 푸트랑 유동성 슈퍼 사이클인데요. 이런 경우에 케빈 햇셋이 실제 의장으로 지명이 되거나 미국 연준 내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는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를 시사하고, 여기서 시장은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겠죠. 달러 가치는 급락할 거고 수익률 곡선은 가파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리플 XRP겠죠. 이 풍부한 유동성과 약달러라는 동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송금 수요랑 암호화폐 ETF 자금이 몰려들면은 XRP는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햇셋 지명 발표라거나 이 M2 증가율 반등 같은 여러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리더의 실용주의랑 제도권 통합이에요. 이런 경우에 릭 리더가 지명이 되는데 햇셋만큼 급진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요. 이 금융 안정성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무게를 둘 겁니다. 달러는 완만하게 약세를 보일 거고 금리 인하는 시작되지만 급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따른 XRP 가격은 폭등보다는 단계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XRP ETF를 신청을 한다거나 주요 은행이 XRP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격들이 상승 모멘텀을 얻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XRP가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거나 이런 테마의 대장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블랙록의 S1 서류 제출 여부랑 주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인프라 수용 속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윌러의 중재랑 규제 명확합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연준 중도파 인사가 부상해가지고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런 경우에 금리보다는 규제 환경 변화가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줄 거예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RLUSD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은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겁니다. 대규모 유동성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요.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향후 금융시장 흐름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들은 이미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미국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랑 관계없이요. 이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은 이미 유동성 공급 확대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이미 예정된 이런 유동성의 거대한 흐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햇셋이 연준 오지의 마법사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요. 연준은 통화정책
계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에 자산 가격 부양에 집중을 하겠죠.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모든 자산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XRP는요, 단순한 송금형 암호화폐가 아니라 약달러 시대를 떠받치는 기술 플랫폼이자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XRP가 풍부해진 유동성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2025년 겨울 이후부터 XRP가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으로 도약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흐름들에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하루에 매몰되지 말고 6개월, 1년, 3년이라는 넓은 시간축을 바라보는 순간 투자 심리가 비로소 안정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리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못 잡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사람 마음은 자꾸 오늘만 바라보게 되죠. 오늘 하락하니까 불안하고 오늘 반등 나오니까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패턴 속에서 계속 휘둘리시면은 절대로 투자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단순 멘탈 관리용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5년 이런 시점에서 1년 전, 3년 전 이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눈으로 비교해보면 그 정답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요. 그때도 하락하면 끝났다라고 말을 했었고 반등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불안감은 지금보다 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이런 구간들이 전부 저점이었고 또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이 결국 투자는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인 건데 오늘만 바라보시면 시장은 늘 불안하고요. 10월을 보시면 시장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1년, 3년을 보시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의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는 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단기 타점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바라보시면서 단기 저점을 중요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리플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거에 리플이 4,900원 돌파했다고 해서 또 무리해가지고 그 가격에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이익절, 단기 저점을 기다리는 원칙 매매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요,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3년 뒤 내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거. 이 지금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뒤 반등장에서 웃을 수 있는 내가 떠오르면요, 멘탈이 다시 정리되고 계획대로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이 결국에 멘탈은 하루 가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미래를 보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요. 6개월, 1년 뒤 평생 동안 가격은 오늘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기회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존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이 되어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